자, 교재 333쪽에 보세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되어 있죠. 뭐 요즘은 잘 안 노는데 옛날에는 자주 나왔습니다. 매년 나왔어요. 매년. 자,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떤 주택인지 자 봅시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젊은 세대를 위한 저렴한 주택이죠. 네. 자, 나이가 든 세대를 위한 게 아니고 젊은 세대를 위한 저렴한 주택. 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총각인데 나이가 35, 을이 처자인데 나이가 32, 둘이 연애해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매월 자 100만원, 자 100만원씩을 무조건 저축합니다. 뭐 하려고? 집 살라고. 예. 그래서 서울에 그래도 한강변에는 공주택 규모는 하나 사야 안 되겠나. 34평짜리 40억. 언제 삽니까? 이 부분은 못 사죠. 자기 생에 못 사고 자기 손자 돼도 못 사요. 네. 자, 40억 같으면 한 300년 모아야 되죠. 100만원씩 1년 모아봐 1억 2천밖에 더 돼, 1200밖에 더 됩니까? 10년 모아야 1억 2천. 자, 10년 모으면 12억. 20년 모으면 100년 모아야 12억이야. 200년 모아야 24억이죠. 예. 한 300년 모아야 됩니다. 자, 울산 10억. 언제 삽니까? 한 80년 뒤에. 나이가 그럼 115살. 자,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이만큼 엉망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돈을 모아서 10년 내지 20년 모아서 집을 하나 살 수 있는 주택 여건이 돼야 되죠. 그런 여건은 우리나라 이미 넘어갔어요. 네. 결국은 이 사람들이 집을 하나 가지려면은 부모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즘은 연애를 할 때 여자 쪽에서 먼저 욕을 하죠. 너 집 몇 개고? 아, 우리 아버지도 전세집 산다. 그럼 우리 만나지 말자. 나 고생하기 싫다. 자, 그러니까 우리 집에 집이 몇 개 있다. 그러면 우리한테 하나 줄 수 있는지 확인서 받아오래요. 그래, 니하고 열애하겠다. 자, 요즘 세태가 풍자를 한다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자, 혼족이 많지요. 혼자 사는 사람 많습니다. 예. 직장 생활하면서 오피스텔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그게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살고 자, 난주 돈 좀 모이면은 막 집은 살 생각은 꿈도 안 꾸고 뭐 언제 모아 이거 삽니까? 예.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면은 이 돈 가지고 집 하나 가지고 세계 여행이나 한번 쭉 갔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조용히 가죠. 예. 그게 요즘 세태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출산율이 어떻습니까? 자, 올해부터 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되고 있죠. 예. 이제는 인구 안 늘고 오히려 지금 올해는 2만 내지 3만 명이 줍니다. 올해부터 스타트가. 내년에 또 줄지요. 갈수록 인구가 지금 계속 줍니다. 주면은 결국 출산율이 떨어지고 인구가 줄면은 대한민국 존립이 크게 위태로워집니다. 자, 그래서 이 큽니다, 이게. 그래서 자, 우리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극단의 조치를 취해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있죠. 결혼하면은 무조건 집도 주고 1억 원 결혼 자금 주라. 1억 원을. 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너가 애 4명만 낳으면 무조건 매달 1천만 원씩 돈 주라. 그리고 애들 4명만 열심히 키워라.
예. 자, 그래서 지금 취업도 안 되죠. 젊은 사람들. 저는 이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 젊은 나이에 몸 건강할 때 결혼해가지고 애 4명만 낳으라. 4명만 낳아가 그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애들 양육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매달 이 사람들에게 1,000만 원씩 월급을 주면 돼요. 나라에서. 괜찮죠? 그리고 이제 애들 다 성인 됐죠. 그럼 이 사람들도 나이가 한 50 넘었을 거 아닙니까? 연금을 또 주는 거야. 이 나라 인구 정산에 기여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평생 애 4명만 양육하면은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예. 저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출산율 끌어올리는 방법은. 예. 안 그러면 출산율이 떨어져 버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저렴한 주택을 제공해야 결혼을 할 것이다 라는 취지에서 만든 주택이 무슨 주택입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에 도심이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 우리가 저렴한 주택 여기 공급했죠. 도심 외곽에. 여기에는 지가가 어떻습니까? 낮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공급해보니까 출퇴근 거리가 너무 머니까 결국 공급 실패를 합니다. 이게. 이때가 대충 언제쯤 있냐. 여러분 울산 같으면은 정관 신도시 있죠? 만들 때예요. 정관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5년 동안 미분양이 된 이유가 여기에요. 너무 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패를 하고 이제 외국 사례를 보니까 외국에는 저렴한 주택이 어디 있다? 여기 있습니다. 예. 그리고 외국에는 자, 도시외곽에 비싼 고급 주택 있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은 주거지역으로서 땅값 비싼 데가 도시외곽이고 여기는 굉장히 싸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이런 뜻 아닙니까? 자, 못 사는 니 여기 살면서 차비라도 전략해라 이 뜻이에요. 잘 사는 니 여기 살면서 돈 쓰란 뜻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못 사는 니 여기 살면서 끝까지 니는 차비 써가면서 못 살아라 이 뜻이에요. 잘 사는 니 여기 살면서 끝까지 잘 살아라 뜻이죠. 차비도 전략해가면서. 자, 그래서 우리도 외국처럼 자, 주택 정책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입한 것이 뭐다?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여기에다 공급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자, 그렇다 보니까 땅값이 여기는 비싸죠. 부지를 많이 확보할까? 작은 부지 확보해야 돼요. 작은 부지. 그래서 300세대 미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지 확보해서 세대 규모를 크게 할까요? 작게 할까요? 작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정도로. 자, 그리고 세대 수는 많이 넣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원룸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대 크기를 50제곱미터 이하짜리로 제한시키고, 그 다음에 단지형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서는 부분을 5개 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연립이나 다세대는 4개 층밖에 안 되죠. 도시형 생활주택에 한해서는 5개 층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격을 낮춘 주택을 뭐라 부른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우리가 처음에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너무 원룸형 중심으로만 공급됐죠. 그래서 전국에 주거지에 원룸이 너무 많이 공급되다 보니까 주거지가 삭막하다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단지형 연립이나 다세주택은 공급을 많이 하지 않는 이유는 수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너무 저가주택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선호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 안에서 단지형 연립이나 다세대 보기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가다 보니까 안에 쓰는 자재가 상당히 C급, D급 정도 씁니다. 얼마 정도 하느냐? 24평 정도는 1억 5천이면 충분히 삽니다.
그러면 빌라 같은 다세주택 일반 빌라 있죠. 24평 같으면 한 2억 정도 하죠. 자, 차라리 그걸 사는 걸 선호를 합니다. 이거 안 사요. 그러니까 단정 연립 다세주택은 자, 그만큼 수요가 없으니까 공급이 안 되고, 결과론적으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취지는 좋았지만은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책에 보시면은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줄칩니다. 300세대 미만, 그게 줄치고, 국민주택 규모, 그게 줄치고,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적의 건설, 그게 줄칩니다. 도시적 밖에는 이거 안 됩니다. 도시적에만 건설해야 돼요. 자, 종류가 단정 연립이 있죠. 건축법 시행에 따른 연립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만 건축법 적용의 완화 규정에 따라 건축원에 심의받은 경우에는 줄칩니다. 주택으로서는 층수를 몇 층까지? 5층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단정 다세주택도 건축법 시행에 따른 다세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아래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만 건축법의 적용이 완화 규정에 따라 건축원에 심의받은 경우 줄칩니다. 주택으로서는 층수 5층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원룸형 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원룸형이라는데, 그게 1, 2, 3, 4가 있죠. 갈로 묶고 1번에 줄칩니다.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 이런 것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자, 욕실, 보일러를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을 구성하는데 다만 다음 줄칩니다.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2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칩니다.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은 얼마? 50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한 15평 이하짜리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각 세대 지하층에 설치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조건 갖춘 것을 원룸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복합 형태는 3, 4에 가서 보시고, 준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3, 4에 가서 보시면 돼요. 기타 주택 찾았습니까?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 2번에 건강 친환경 주택, 3번 임대주택 다 버리세요. 뭐 별로 놀 것 같지도 않습니다. 4번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 되어 있죠. 그거는 5, 6월달 이후에 보면 되고, 5번에 장수명 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것도 버리시고. 자, 공공택지로 갑니다. 공공택지란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줄칩니다.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되는 용지. 줄 쳤습니까? 자, 결국은 이 공공택지라는 것은 자, 저렴한 용지다, 이 뜻이요. 민간 택지에 비해서는 가격이 어떻다? 저렴합니다. 자, 이 공공택지를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자, 우리 여기에 앞에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도 언급이 됐지만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한강변이나 강남 같은 데 34평짜리는 L아파트 40억 정도 합니다. 자, 그럼 울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L아파트라도 10억 차이 정도 되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죠. 이 차이가 무슨 차이입니까? 지가 차이예요, 지가 차이. 그래서 자, 이 아파트 가격 지나치게 높은 이걸 낮추기 위해서, 가격 안정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택지가 무슨 택지다? 공공택지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서울의 공공택지 공급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 서울의 공공택지에 이 아파트를 지었다면 얼마쯤 하느냐? 10억 정도밖에 안 합니다. 예. 자, 그만큼 가격이 떨어지는데 서울에는 단 한 평의 공공택지도 인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정작 서울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적용을 못해요. 예. 그래서 서울에 지금 자, 적용하는 곳에 자, 우리 서울에 재개발 지역 있죠. 재개발 사업을 해야 하는 이런 지역에 공공택지를 자, 지정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발생되는 이익을 공유시키겠다. 발표해 보니까 뭐랍니까? 재개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니나 해라 이러죠. 우리는 못하겠다고 스톱해버려요. 예. 그래서
결국 재개발 사업하는 이런 지역에 공공택지 조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정부가 이 지역의 토지를 매입을 해줘야 되죠. 무턱대고 이걸 적용시키면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반발한단 말이에요. 왜?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가치가 어떻습니까? 하락돼 버립니다. 그 하락분은 보전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정부가 지정해보면 자 된다 이래 생각하는데 지금 재개발 사업 지역에 이걸 지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반발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재개발 사업하는 이곳에 지정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법을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자 공공택지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이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죠. 자 거기 1번은 국가자체 토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공민주택 건설을 하기 위한 용지로 이고 2번은 택지개발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3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 사업이고 4번은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이고 5번은 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 조성 사업이고 6번은 도시개발 사업이고 7번은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이고 8번은 혁신도시 개발 사업이고 9번은 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사업이고 10번은 공익사업에 대한 토정치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의 공익사업입니다. 자 서울에 적용될 수 있는 사업이 한 건도 없어요. 자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자 공공택지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지정하려면 어떤 사업에도 해야 된다? 정비사업에도 지정해야 되는데 정비사업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정비사업으로는 조성할 수 있다 없다? 거기 메모하시면 돼요. 자 정비사업으로는 조성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주의해야 될 것이 6번에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가 있죠. 도시개발 사업으로 공공택지 조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간로안에 보시면 도시개발법상 공공사업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라 자 줄칩니다. 수용 사용 방식에는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 방식 중 수용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 시행하는 사업을 한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도시개발 사업으로 공공택지 조성하려면 어떤 방식만 된다는 뜻이에요? 수용 사용 방식만 됩니다. 자 그럼 옆에다 씁니다. 한지 방식으로는 조성이 된다 안 된다? 자 서울특별시 안에는 전부 다 땅값 비싸죠. 무슨 방식 적용돼야 된다? 한지 방식이 적용돼야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수용 사용 방식밖에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서울시 내에는 수용 사용 방식 적용할 만큼 땅값이 산 곳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한 평도 이게 지정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정작 필요한 것은 적용이 안 되고 자 지방에만 적용하는데 울산광시에 이게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이거. 네. 자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이제 내려가서 주택단지 봅시다. 주택단지란 주택건설 사업계획, 대조성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가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로 다만 줄칩니다. 다음 강목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줄쳤어요. 자 거기에 다 철도 도로인데 이번에 줄칩니다. 폭 20m 이상인 일반 도로 3번에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 자 그 두 가지만 주의해서 보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에 주택단지인데 자 이 주택단지 사이에 일반 도로가 흘러갈 수 있죠. 이 단지가 좀 세대가 많다 이렇게 보면 그럼 이 단지의 일반 도로 폭이 20m 이상짜리가 여기 흘러가죠. 그러면 같은 단지지만 이쪽과 이쪽은 무슨 단지로 봐라? 별개의 단지로 본다 이 뜻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주택관리를 할 때 별개로 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 도로 폭일 때는 얼마 이상이 돼야 됩니까? 20m.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8m 이상이 돼야 돼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밑에 이번에 단지 안의 도로 제의는 문제풀이 때나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넘어가서 사업주체라고 되어 있죠. 그 뒤에는 옵니다. 여기는 보실 거 없고
자, 부대시설, 복리시설이라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것도 시험엔 잘 안 묻는데 뭐 한번 보고 가면 되는데, 부대시설은 주택에 딸린 다음 강목 시설 설비인데 주택 사용에 필요한 시설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에 도로, 건축 설비. 3번에 보시면, 자, 1번에 보안 등, 뭐 대문, 경비실, 자전거 보관소 등등 이런 시설들은 주택 사용에 필요한 시설들이고, 이걸 뭐라 부른다? 부대시설이라. 자, 여기서 조금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자전거 보관소라고 되어 있죠. 이는 복리시설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주의하고. 그 다음에 자, 거기에 3번에 공중 화장실 찾았습니까? 이것도 입주자를 위한 시설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복리시설 착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 주의하고. 공중전화라고 되어 있죠. 그런 삭제. 왜냐? 요즘 공중전화 필요합니까? 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옆에 옆칸에 가면 복리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주택단지 입주자들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의 공동시설로서, 이는 입주자를 위한 공동시설이에요. 어린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농시설, 경로당 같은 거 다 입주자를 위한 거죠. 자, 그 외에 2번에 1번 일종건생, 이종건생 같은 거, 종교시설, 뭐 판매시설 등등. 자, 이런 입주자를 위한 이런 시설을 무슨 시설이다? 복리시설이다. 이렇게 읽어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기관시설, 간선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기관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같은 것을 기관시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간선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갈로 띄어놓으시고 안의 기관시설을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 기관시설에 줄칩니다. 연결시키는 시설을 뭐라 부른다? 간선시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여기에 이제 주택단지가 있죠. 자, 여기에 자, 기관시설이 흘러갑니다. 자, 주택단지와 자, 기관시설과 연결되는 첫째, 진입도가 있어야 되죠. 이거 간선시설이다 이 뜻이. 자, 그 다음에 주된 전기 공급시설에서 주택단지 안에 있는 전기시설과 연결되는 부분 있죠. 통신도 마찬가지. 주된 공급선에서 주택단지 통신선에 연결시키는 시설. 자, 이런 시설들을 뭐라 부른다? 간선시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결시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12번에 주택규모 건설 비율은 자, 거기에 3, 4에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거부터 토요일날 합시다. 왜냐? 오전반, 저녁반하고 진도를 좀 맞춰야 되는데 조금 조정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자, 그래서 토요일 날에는 오전반 한 3시쯤에 오시면 됩니다. 이제 오전반하고 2시간 반 내지 3시간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수업할 때 저녁반은 엄청 달릴 거예요. 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2시간 안쪽 차이로 만들어서 토요일 날 저녁반은 1시에 올 겁니다. 한 2시간 하면은 여러분 진도 같아지겠죠? 그래서 6시까지 한 3시간 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마칩니다.